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이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관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와 같은 곳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금년 작심 3일이 아닌 혹시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요. 저도 나름대로는 매년 계획을 세우면서 도전해 왔는데 금년에는 뭐 크게 도전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반쯤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제 구독자가 한 6,8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는 한 10,000명 정도 구독자가 생기면은 좋겠다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찬 말씀해보고, 물론 가장 큰 포부는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메인넷으로 오픈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지켜보는 것이겠지만은 그전에 여러분들하고 많은 구독자가 생겨서 저도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왔는데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것은 뭐 계단을 2계단씩 오른다든가 양말을 아직도 앉아서 신지 않고 한 발로 서 가지고 양발을 신으면서 내가 몸이 밸런스가 잡히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본다든가, 작년까지만 해도 턱걸이를 한 10번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뭐 우연한 기회에 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금년에는 이제 그런 계획은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어떤 작심 3일이 아닌 계획들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도전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건강 관련해서는 남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에도 다행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연하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생겼던 일들이 가끔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일본의 동경공업대학에 2002년도에 가서 한 1년간 개공 교수로서 생활했던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다른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했는데 홋카이도 대학을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 교수가 이제 저를 초청을 했는데, 홋카이도 대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홋카이도 교수가 저에게 했던 말이 한국에서 열수록 분야를 키웠던 그 야심, 이런 얘기를 젊은 학생들에게 해주면 좋겠다. 뭐 그와 같은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열수록 분야를 이제 제가 중심이 돼서 키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만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보이는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윌리엄 크라크라면 누군지 모르지만은 Boys be ambitious라고 얘기하면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남겼던 그분. 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면은 누구든지 이제 한 번씩 들어봤던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하는 이런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 동상에 있던 유래를 보고, 그때 이제 윌리엄 크라크라는 분이 일본에 정말 농학교를 만들면서 그때만 해도 현대식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때만 해도 제국시대에 학생들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어떤 그런 교훈을 만들으라고 했을 때 그런 복잡한 것보다는 심플한 게 좋겠다 해서 be gentleman, 신사가 되어라, 이런 어떤 교육을 만들었다는, 이분이 여러 가지에 있던 그 학교를 개척해 가면서 홋카이도를 발전시켜 나갔던 그 개척자 정신을 엿볼 수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하면서 어떤 분야에든 여러분들은 개척하는 그런 개척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저도 이제 이 열수 분야가 정말 우리는 항무지에 비슷했는데 그와 같은 곳을 실험장치를 하나씩 만들면서 지금까지 세계가 인정해주는 그런 연구실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하고 이제 나눴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이제 윌리엄 크라크는 MIT의 농학 쪽에 왔던 분이고, 이 홋카이도의 농학과를 만들며 그것이 결국 이제 홋카이도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일본에서는 학위를 수여하는 처음 학교를 만들었던 그런
것이고, 이와 같은 개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홋카이도도 저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하는 이런 느낌을 하면서, 우리 이제 파이오니어들을, 물론 이제 파이오니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얘기하면 개척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내용들을 구글로 번역하면 개척자 하니까 이제 파이오니어는 우리는 이제 개척자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파이오니어는 파이를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파이오니어로서 번역을 해서 개척자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개척자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거기에 이제 파이코인의 역할,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지금 뭐 그런 얘기는 됐고 이게 돈이 되겠는기요? 라는 이런 포인트를 쓰는 댓글도 제가 보고, 야, 이게 앞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다 하는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파이 네트워크의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이 파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와 이와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항상 나누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자 정신으로 지금 파이코인을 하고 있고 언젠가 큰 발전이 있을 걸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이와 같이 이제 야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했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작년 연말에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고 저도 관심을 가졌던 분인데, 지난번 한번 암호화폐의 아버지, 뭐 대부, 이런 포인트로 그 데이비드 차움에 대해서 한번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이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후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해왔는데, 인터뷰하는 그 장면은 COP28에서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인터뷰였는데, 이분이 워낙 암호화폐 아버지로 알려지니까 이 기자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비트코인, 암호화폐 뭐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답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으니 기사화되어 있던 걸 보면은, 화폐 형태를 바꾸야만 한다. 이게 이제 화폐가 세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 형태를 바꾸야만 이 세계 불평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고, 이분은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었던 분이고, 이분은 본래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이제 다닐 무렵부터 컴퓨터 공학을 연구했던 분이 미국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이런 어떤 기사를 접하고, 암호학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암호학에 굉장히 심취해서 공부를 했던 분 중에 하나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암호학 전문가가 되다시피 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암호학과 관련해서 최초로 만들었던 것이 이제 이캐시를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G캐시로 이제 바꾸어 나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때 했던 말은, 돈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다. 돈을 갖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돈은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런 그 보편적 교환 매체를 얘기를 하면서 Better than Money 프로젝트를 이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돈보다도 더 좋은 프로젝트. 참, 돈보다도 더 좋은 프로젝트라고 하면 상당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사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면은, 그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직접 전송해 돈을 지불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른 사람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이전시켜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제 블록체인을 토대로 한 암호화폐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양반은 포트폴리오는 AI에 의해 관리되고 자산 관리에 있어서 은행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를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른 사람 자산 포트폴리오에 이전시키는 그런 것들이고,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AI가 관리하면 충분하게 은행이 관리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포인트를 썼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 우리 블록체인 하고 있는 이런 그 기술과 우리 파이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계 5천만 명 이상의 그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코인을 활용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가치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되면 뭐 1억이 될지 몇 억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파이코인뿐만 아니고 다른 암호화폐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이전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세상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지금까지 발전해 나가는 속도로 보면은 5년, 10년이면은 정말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느낌을 저도 이제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 있는 좀 더 젊은 그 스트라이크 CEO는 이제 꽤 젊은 친구인데 미국의 밀리니엄 세대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했던 말은 자기는 달러를 1달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미국 밀리니엄 세대인 저는 미국을 사랑하지만은 달러에는 반대하고 비트코인을 지지한다.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자유, 기회, 민주주의, 권리, 평등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더 찬양하고 있는 이런 젊은 스트라이크 CEO가 최근에 올렸던 트윗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 이런 그 아버지의 데이비드 차움이 이런 그 화폐 형태가 세계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런 암호화폐의 역할은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그 개척 관련되는 분 중에 손중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분이 이제 그 중국의 벤처 투자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 이제 IT 전문가들을 한 20명 정도 하고 면담을 한 10분 가까이 하는 걸로 이제 일정을 잡아놓고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때가 2010년도라고 그럽니다. 그때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의 마윈 그 당시에 이제 한 10분을 발표하는 것 준비를 해왔는데 한 5분 정도 듣고는 손정희가 당신 그만하면 됐어. 내 돈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 이렇게 해서 첫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손정희 회장이 한 4천만 불을 지불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마윈은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본을 유치했기 때문에 돈보다는 이런 그 앞으로 인터넷 세상의 발전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4천만 불이라고 그러니까 막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도에 2천만 불을 받아서 알리바바를 만들고 손정희 회장은 거기에 아마 34%의 지분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엄청난 큰 인터넷 거래를 만드는 알리바바가 2014년도에 한 580억 달러, 580억
억 달러가 됐다고 하니까 그때 2천만 불 투자했던 것이 한 3,000배가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3,000배가 올라갈 정도로 이제 손정희 회장이 그만큼 이런 그 기술, 마윈이를 모르지만 마윈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손정희가 가끔 이런 그 마윈하고의 대담을 2019년도에 도쿄 포럼이라는 곳에서 둘이가 이제 대담하는 게 한 2시간 가까이 대담했던 내용을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했던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손정희는 좋은 기술 모델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잠을 못 잘 정도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에 젊은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던 우리 손정희, 이런 사람이 자기가 이런 그 개척 정신을 이어받게 된 것은 로마가 간다. 시바 로따르라는 사람이 썼던 그 로마가 간다는 소설책을 읽어본 이후,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소설책을 5번, 6번 읽었다는 그 소설책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이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사카모토 료마라고 일본 개척을 가장 앞서 했던 그런 개척자 중에 한 분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에 있는 분들은 대망이라는 일본 소설을 읽어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분을 주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일본의 명치유신 일어나게 만들었던 계기에 젊은 사카모토 료마 33살인가 이때 이제 암살당했지만은 이 몇 년 사이에 이분이 일본을 근대화시켰던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일본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하나라서, 저도 이제 2002년도에 동경공업대학교 가기 전에 우리 연구소에 일본을 잘 알고 있는 선배님이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책 5권으로 되어 있는 그분의 관련되는 내용을 읽었던 것이 이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분을 통해서 상당히 영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몇 년 사이에 이 일본을 이렇게 근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영웅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저도 이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일본에 있을 때는 못 가봤지만은 일본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 10년 전인가 제가 이제 시곡구를 배낭여행을 한 7박 8일 정도 갔다 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일본을 배낭여행을 한국에서 이제 떠나가서 유일하게 배낭만 울러매고 기차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고치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고치는 사카모토 료마의 이제 그 출생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카모토 료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일본 근대화를 시켰는지 하고 저도 가봤던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손정희 회장이 이제 사카모토 료마에 대한 로마는 간다, 그 얘기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자기도 개척하는 이런 정신을 가졌다 해서 저도 이제 꽤 관심을 가졌던 그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마윈 이런 분들하고 손정희라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핀테크 사업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가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쿠팡을 편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하고, 이런 인터넷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도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지금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에 쉽게 이제 중국 물건을 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도 이런 사람들의 개척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이 마윈이라는 친구는 포브스에 등장한 중국 사업자로서는 최초라 할 정도로 이제 포브스에 등장할 정도의 어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중국의 정부에 좀 쓴소리를 했다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다가, 작년 후반부에는 도쿄 대학의 개근 교수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강연하고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다른 사람들은 이 투자를 원할 때 자기의 투자를 어떤 정도의 어떤
액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데 마윈은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그 꿈, 정말 5분 내에 어떤 꿈 얘기를 했을지가 저도 궁금하지만은 5분간에 그 사람의 꿈을 듣고 4천만 불을 투자를 결정했다는 그 손중이도 꽤 대단한 분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했던 말이 젊고 약간 미쳐있는 기업가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계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해볼 것인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그 동국대학교에 있는 그 박성중 교수가 그 어떤 유튜브 채널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우연히 봤습니다. 저는 이 박성중 교수가 그 동국대학교의 블록체인 그 센터장을 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옛날부터 2018년도, 19년도부터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활발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은 봐왔고, 이 양반은 이제 ICO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걸 거절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들었고 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 양반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이런 암호화폐, 암호자산, 이런 용어가 각각 쓰는 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주로 암호화폐를 쓰고 있고 이 양반도 암호화폐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보호법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모호하고 너무 강부미한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문제다 하는 그 문제를 좀 지적하는 걸 보고 아직도 그와 같은 것이 역시 전문가는 정부에서 어떤 비판적인 정신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양반이 마지막 멘트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블록체인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우리는 파이코인, 이것이 앞으로 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던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저도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이 양반이 했던 내용을 잠깐 이제 언급을 하면은, 이 양반은 주로 이제 NFT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금년 한 해는 NFT가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인 것처럼 NFT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라이프 투 earn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을 통해서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이걸 이제 그 크게 얘기하면 X to earn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stay to earn, 어떤 플랫폼에 머무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지금도 이제 플랫폼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뭐 그 체크인만 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하고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이제 work to earn. 그러면은 그럼에 따라서 이제 그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스테판이라든가 자면서도 그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침대를 만드는 회사에는 그 침대에서 자는 시간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침대에 대한 코인을 주고 그 코인으로서 다시 이제 그 침대와 관련되는 이런 그 부속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세.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지만은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코인,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우리가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박성준 교수, 동국대, 그리고 블록체인, 뭐 이와 같은 것을 한 키워드를 보면은 그동안 이분이 이제 했던 그 인터뷰 내용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앞으로 KYC와 관련되는 일들이 상당히 이제 1월달쯤에는 대량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가끔 댓글에 KYC가 1년이 돼도 안 되는데
저보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KYC와 관련되어서는 초창기에 이제 KYC를 끝내놓고 나서는 KYC에 관심을 못 가졌기 때문에, 요즘 이제 우리 챗에 들어가면은 우리 국내 모더레이터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고 있으니까 질문은 거기에 이제 서로 대화 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작심 삼일이 되지 않는 금년도 계획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